한여름 무더위에 분명히 물을 충분히 줬는데 왜 우리 채소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을까요? 혹시 냉장고 안에 늘있는 그것이 뿌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복의 텃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거의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베란다를 바라보니 봄부터 정성껏 키워온 상추와 깻잎 화분의 잎이 아래쪽부터 하나씩 노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물을 줬는데도 말이지요. 처음에는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더 자주 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화분 속 흙이 너무 뜨거워서 뿌리가 말 그대로 삶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여러 해 여름을 거치며 시행착오 끝에 저는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얼음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에 늘 있는 그 얼음이지요. 오늘은 여러분께 얼음을 활용해서 민감한 뿌리를 여름 더위로부터 지키는 방법과 함께 제가 직접 실천해온 베란다 텃밭 종합 냉각 시스템까지 남김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얼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름이 왜 뿌리에게 그토록 무서운 계절인 걸까요? 뿌리는 잎과 완전히 다릅니다. 잎은 햇빛을 견딜 수 있지만 뿌리는 높은 온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가 건강하게 자라는 흙의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흙의 온도가 29도를 넘어서면 뿌리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39도를 넘으면 뿌리가 아예 성장을 멈추고 51도에 이르면 단 30분 만에 뿌리 세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흙의 온도가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뿌리의 호흡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산소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뜨거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결국 뿌리는 흙이 충분히 축축한데도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화분에서 키우는 작물에 특히 심각합니다. 바깥 텃밭의 작물은 넓은 땅이 둘러싸고 있어서 온도가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베란다나 옥상의 화분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검은색 플라스틱 화분은 햇빛의 열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실제 측정 결과 같은 조건에서 검은 화분 속 흙의 온도가 59도까지 치솟은 반면 흰색 화분은 38도에 머물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흰 화분에서 자란 식물의 뿌리가 검은 화분보다 최대 2.5배나 더 건강하게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화분 색깔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물이 지금 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식물이 축 늘어지면 바로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시드는 것과 뿌리가 뜨거워서 시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 부족일 때는 흙이 마르고 물을 주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회복됩니다. 반면 뿌리가 뜨거울 때는 흙이 촉촉한데도 식물이 축 늘어지고 물을 더 줘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흙 속 5cm 깊이까지 넣어보세요. 흙이 충분히 축축한데도 식물이 시들어 있다면 그것은 물 문제가 아니라 온도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열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잎이 아래쪽부터 노랗게 변하거나 꽃이 일찍 떨어지거나 제철인데도 꽃이 피지 않거나 새로 나오는 잎이 작고 힘이 없는 경우입니다. 재작년 여름이 떠오릅니다. 단 일주일간의 폭염에 상추반이 넘게 시들어 버렸습니다.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더 줬더니 뜨거운 흙에 물까지 고여 뿌리가 썩어버렸지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흙 온도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농자재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흙 속 5cm에서 10cm 깊이에 꽂아두면 아침과 오후의 온도 변화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측정한 온도가 35도를 넘는다면 지금 바로 대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도구 하나가 제 텃밭 관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열에 가장 민감한 작물은 상추, 시금치, 청경채, 딸기, 그리고 바질이나 고수 같은 허브류입니다. 모두 뿌리가 얕아서 가장 뜨거운 흙층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음이 여기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얼음은 천천히 녹습니다. 녹으면서 주변 흙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동시에 수분을 고르게 공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주면 뜨거운 흙 표면에서 금세 증발해 버리지요. 하지만 얼음에서 나온 물은 천천히 스며들어 뿌리까지 부드럽게 도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음은 흙의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지 물주기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 일찍 평소처럼 물을 주시고 거기에 얼음을 보조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얼음 덩어리가 클수록 천천히 녹고 냉각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음료수에 넣는 작은 가거름 대신 달걀 크기 이상의 큰 얼음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실리콘 틀 또는 지퍼백을 이용하면 큰 얼음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 크기 이상의 얼음을 준비합니다. 냉동실에 한 칸을 정해두고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두 번째, 얼음을 식물 줄기에서 5cm에서 7cm 떨어진 곳에 둘러 놓습니다. 이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얼음이 줄기나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직접 닿으면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은 화분 크기에 맞춰 조절합니다. 지름 20cm 정도의 작은 화분에는 3개에서 4개면 충분합니다. 지름 40cm 이상의 큰 화분에는 6개에서 8개를 골고루 배치합니다. 바깥 텃밭이라면 작물 줄을 따라 15cm 간격으로 놓아주세요. 네 번째, 시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아침 7시 이전이나 저녁 6시 이후에 놓아주세요. 한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흙이 이미 40도가 넘는 상태에서 차가운 얼음을 올려놓으면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뿌리가 오히려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한 뒤로 우리 베란다의 상추는 8월 내내 추대 없이 건강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시금치와 청경채도 훨씬 싱싱하게 자랐고요. 바질이나 고수처럼 더위에 유독 약한 허브들도 한결 수월하게 여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맹물 얼음만 쓰기엔 조금 아깝지 않으신가요? 한 단계만 더 올리면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저는 이것을 영양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맹물을 얼리는 대신 EM 활성액이나 유기액비를 희석한 물을 얼리는 겁니다. 비율은 간단합니다. EM 활성액은 물 500에 EM 1의 비율로 희석합니다. 유기액비는 물 1000에 액비 1의 비율로 희석하면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틀에 부어서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EM은 유산균과 효모, 광합성 세균 등 유익한 미생물의 복합체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EM을 토양에 적용했을 때 전체 사례의 70%에서 채소의 성장과 품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얼음이 녹으면서 흙의 온도를 낮추는 동시에 유익한 미생물과 미량 영양소를 뿌리 주변에 공급합니다.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얻는 셈이지요.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한 판을 만들어 둡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바로 쓸 수 있고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얼음과 유기물 덮개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얼음 멀칭 결합법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얼음을 줄기 주변에 놓습니다. 그 위에 마른 지피나 낙엽, 완결을 5cm에서 7cm 두께로 덮어줍니다. 이 덮개가 이중 냉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얼음이 아래에서 온도를 낮추고 유기물 덮개가 위에서 햇빛의 열을 차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기물 덮개는 수분 증발을 최대 70%까지 줄여줍니다. 그 결과 얼음만 쓸 때보다 흙이 2배에서 3배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덮개가 수분 증발도 막아주기 때문에 얼음에서 나온 물이 날아가지 않고 흙 속 깊이 스며들지요. 게다가 유기물 덮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분해되어 흙에 유기물을 보충해줍니다. 흙의 구조가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토양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다만 덮개를 놓을 때 줄기에서 몇 센티미터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줄기에 바로 붙으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란다나 옥상에서 큰 화분을 키우면서 낮에 집을 비우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얼음병이라고 부릅니다. 500ml 페트병에 물을 80% 정도 채우고 냉동실에 넣습니다. 꽁꽁 얼면 화분 옆에 비스듬히 묻되 윗부분이 흙 위로 살짝 나오게 합니다. 큰 얼음 덩어리라서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하루 종일 시원한 물을 공급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병을 빼서 씻고 물을 채워 다시 얼리면 됩니다. 다음날 또 쓸 수 있지요.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낮에 외출이 잦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2해 여름 동안 직접 써봤습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수 있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얼음 방법이 간단하긴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얼음을 뿌리나 줄기에 직접 갖다 대는 것입니다. 가까이 놓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린 뿌리와 줄기가 얼어있는 얼음에 바로 닿으면 냉해를 입습니다. 세포 조직이 손상되고 잎이 갑자기 노래지거나 시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5cm에서 7cm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두 번째 실수, 한낮에 얼음을 놓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흙 온도는 이미 4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운 얼음을 올리면 온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뿌리가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울 때 얼음물을 벌컥 마시면 배탈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꼭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세 번째 실수, 작은 화분에 얼음을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화분에 물이 과하게 고이면 과습 상태가 됩니다. 뜨거운 흙에 물이 고인 상태, 이것이야말로 뿌리가 썩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식물의 반응을 살펴보며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얼음 외에도 제가 베란다 텃밭에서 구축한 종합적인 여름 냉각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검은 화분을 밝은색 화분으로 바꾸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이나 밝은색 화분은 햇빛을 반사해서 열을 덜 흡수합니다. 화분만 바꿔도 흙 온도가 몇 도 내려갑니다. 둘째, 이중 화분을 활용하세요. 작물이 심어진 화분을 한 치수 큰 화분 안에 넣습니다. 두 화분 사이의 공간이 공기 단열층이 되어 열을 차단합니다. 이중창이 집의 온도를 지키는 원리와 같습니다. 셋째, 한낮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50% 차광막을 설치하세요. 하루 종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만 막아주면 충분합니다. 넷째, 물 주는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아침 7시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한낮에 물을 주면 증발량이 30%에서 50%까지 늘어나 물이 크게 낭비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란다 햇빛 지도를 만들어 보세요. 맑은 날 하루 동안 이 시간 간격으로 베란다의 어느 부분에 해가 들고 어느 부분이 그늘인지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고추나 토마토처럼 더위에 강한 작물은 햇빛이 많은 곳에
상추나 시금치처럼 열에 약한 잎채소는 오후에 그늘이 지는 곳에 배치합니다. 키가 큰 화분이 낮은 화분에 그늘을 만들어주도록 배치하면 베란다 위에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함께 실천했을 때 얼음에 유기물 덮개의 밝은 화분에 차광막까지 화분 속 흙 온도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35도가 넘는 한여름에도 베란다 텃밭이 푸르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뿌리가 왜 여름을 두려워하는지. 흙 온도가 29도를 넘으면 뿌리 기능이 떨어지고 화분 속 흙이 얼마나 쉽게 뜨거워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흙 온도계 하나로 식물의 신호를 읽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둘째, 얼음을 활용해 뿌리 주변을 충격 없이 서서히 식히는 기본 방법과 지켜야 할 원칙을 익혔습니다. 셋째, 영양 얼음, 얼음 멀칭 결합법, 얼음병까지 3가지 창의적인 업그레이드 방법을 나눴습니다. 넷째, 꼭 피해야 할 3가지 실수와 밝은 화분, 이중 화분, 차광막, 그리고 베란다 햇빛 지도까지 종합적인 여름 냉각 시스템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비싼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 얼음과 마른 짚 한 줌, 그리고 때를 맞춘 관심만 있으면 가장 뜨거운 여름날에도 우리 채소의 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라도 정성을 들일 가치가 충분합니다. 베란다 위 화분 몇 개든 옥상의 작은 텃밭이든 그것은 분명히 나만의 정원입니다. 씨앗을 심고 기쁨을 거두는 소중한 공간이지요. 여러분만의 여름 텃밭 관리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여러분께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회복의 텃밭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텃밭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채소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참 평화로운 저녁이에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다음에 봐요.